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원 강원TV 고재규 기자입니다. 네,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강원도가 도내 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중 대부분의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곳 강원도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새롭게 부임하신 임상섭 동부지방산림청장님 모시고 강원도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2주일 정도가 되셨죠? 네. 네, 지내면서 이곳 강원도에 대한 그 느낀 바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이제 강릉이나 해안가에 가면 되게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무뚝뚝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아파트에 가니까 어린 꼬마애들부터 연세 드신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그 사람들이 말투가 이렇게 좀 무뚝뚝한 거지, 이게 마음속은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도 되게 바르시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인프라, 여기 운동장, 우리 청사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인프라도 사회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관련된 시설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도시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배우는데 여기 와가지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탁구장에 저녁 때 9시부터 치는데 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테이블이 거의 다 찰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여기 여유도 있고 참 여러분들 뭐 지역 주민들도 마음씨 굉장히 따뜻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감동이라든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나무 숲도 여기 이 지역에 있고 또 바로 옆에 바다도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또 호수도 있고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아주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제가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왔을 때 직원들한테도 여기서 좀 많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원도를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강원도민에게 동부지방산림청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 대상 구역은 강원 영동 지역하고 영서 남부 지역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국유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한 38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관할구역의 전체 산림 면적의 58%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국유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우리 동부지방산림청하고 소속기관 7개 국유림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국유림 관리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그래서, 산림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경제적인 가치, 생태적인,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이 세 가지 가치를 다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하고 얻는 편익이나 혜택이 서로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가 맞도록 그러니까 후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 세대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넘겨주지 않는 이런 거를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배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년 단위로 이 산림 관리와 관련된 이제 지역 산림 계획을 하는데 거기서는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비전이죠. 건강한 숲, 안전한 숲, 누리는 숲 이렇게 국유림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산림청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아까 건강한 숲, 안전한 숲, 누리는 숲을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배경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연간 예산이 한 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천억 원 정도가 되고 근데 이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일자리가 천억 원에 연간 한 18만 개 정도 지역 주민들을 일자리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구기림을 가꾸고 심고 가꾸고 또 거기서 목재도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 한 연간 1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목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 생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전체 우리나라 구기림에서 생산되는 양의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큰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전한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각종 산림 병해충, 제선충과 소나무 제선충병 같이 산림 병해충부터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구기림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에게 국유 임산물이 생산됐을 때 그걸 양혈을 해주는 그런 거. 그래서 한 이게 연간 송이, 잣, 고로쇠, 뭐 산나물 이런 정도에서 한 연간 10억 원 정도를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돌려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들이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 구규림을 잘 관리해 주시겠다는 협약을 같이 합니다.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뭐 불법 벌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키는 데 참여를 해 주시면 거기서 생산되는 산림 부산 임산물을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복지와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숲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대관령에 요번에 개장한 산림 치유의 숲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군데 있어서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유아들이 와가지고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거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여기가 이제 산악 지역이 유명하기 때문에 산악 박물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 국립 등산 학교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등산이나 산악의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 가공센터로 해서 목재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시기적인 것기도 하고 좀 다른 구기림 관리 기관하고 틀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림픽 관련된 산림 관리 사업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이고 축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에서 동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숲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좀 가꿔주고,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그 자연 환경으로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병해충에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선충이라든지 솔잎폭발이라든지 이런 각종 산림 병해충을 막아줘야 되고, 또 대관령 지역에 올림픽 기념숲 같은 거를 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기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숲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여기 북한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대북한 관련해서 대북 지원용 그 상간 양묘장을 저희들이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북 관계가 지금 경색이 돼서 지금 교류가 없지만, 또 이렇게 화해 무드나 이런 거 될 때 항상 첫 물꼬를 트기에 제일 좋은 게 그 북한 산림 지역을 녹화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원해 주는데 거기 북한 지역하고 기후대라든지 이런 게 잘 맞는 지역이 우리 이 동부지방 산림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생산해서 비축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또 준비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안다면 나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산림청장님으로서 등산객들에게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행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산에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산이 좋기 때문에 산에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산행 문화나 이런 그 목적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너무 정복형 산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즐기고 누리는 여유 있는 산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항상 가셔가지고 산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불법이긴 한데 음주를 하신다든지 이런 문화 말고 여유를 가지고 즐기시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 가면 가이드나 투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유래라든지. 제가 여기 산행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가족 단위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산행을 다니시면 이 지역의 문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또 역사적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복한다기보다 즐기면서 느끼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고 에티켓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안전은 일교차가 이렇게 심한 산악 지역은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 유지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몰 전에 반드시 산행을 좀 끝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침엽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행하실 때 이제 인화물질 같은 건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건데 길을 잃으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산속이라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항상 산행하실 때 여분의 배터리도 챙겨가지고 가시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실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버리신다든지 또 뭐 도토리라든지 이런 임산물 같은 거를 그냥 채취하시는 경우인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어떤 산이든지 산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국가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근데 거기에 있는 임산물도 사실 다 소유가 정확하게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절대 이렇게 채취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화물질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그 정복형 산행 뜨끔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산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동해안 산림이 11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는데 동부산림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안 산불의 주된 화재 요인이 봄철에 이제 논이나 반트렁에 소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까요? 일단 오랫동안 대형 산불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산림청이나 동부지방산림청에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각종 시, 군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농경지 주변이나 인가 주변에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보호협약 마을 주민하고 우리 국일인관리사하고 산림보호협약을 체결을 해서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재해가 발생됐을 때 좀 같이 보호하는 데 참여해 주기로 협약을 하고 대신 거기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여튼 가을부터 봄까지가 제일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현장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단속도 할 때도 있고 계속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또 이렇게 법에 따라서 또 처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저희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정책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게 소프트한 정책으로 가다가 만약에 큰 산불이 나면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엄정하게 법 집행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잘 지켜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희 뉴스원 강원 취재본부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강원 뉴스원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사실 앞에 겸손한 뉴스 통신이라고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마음에 들었고요. 독자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원 취재본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강원 취재본부는 강원도 지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취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르게 좀 정확하게 이 치우치지 않은 관점에서 빠르게 많이 취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3대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이 흔히 말하는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동부지방산림청이 해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놓치고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차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좀 가슴이 아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책 홍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는데 성패는 최종 수요자까지 도달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뉴스원 강원 취재본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거를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장님의 새로운 가족인 강원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 19일 날 취임하면서 취임사라는 걸 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우리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국유림을 관리하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취임사의 첫 줄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국유림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 기관에서만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관도 있고 또 지역 주민분들도 있고 다 같이 좀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유림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 주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고치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또 설명도 자세하게 드리고, 그런 서로 이게 교류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섭 동부지방산림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부산림청이 앞으로도 강원도의 대표 산림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하면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